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38부터 139페이지고요. 오늘 할 주제는 영국혁명입니다. 영국혁명. 일단 오늘 할 것은 영국혁명인데 이제 내가 혁명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었는데 다른 반 많이 보니까 영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반에서는 불러다가 한 번씩 찍어보라고 하니까 영국을 못 찾아 애들이. 영국 못 찾는데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244페이지에서 영국을 한번 찾아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혁명이란 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이라는 게 뭘까? 혁명. 뭘 일으켜요? 반란. 그렇죠. 반란과 혁명의 차이가 뭐야 그러면? 혁명은 뭘 이룬 건데 반란은 거절합니다. 예? 거절. 혁명과 반란의 차이점이 뭐죠? 혁명은 혁명이고요. 혁명은 혁명은 반란은 반란이고 네.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그렇죠. 혁명과 반란의 차이점. 혁명의 단어가 달라요. 혁명과 반란의 차이점. 반란. 반란을 일으키는 거고 혁명은 좀 있어 보이게 혁명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혁명과 반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공했냐 실패했냐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이 되는 거야. 그럼 뭘 성공하고 뭘 실패했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세력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이 도전을 해서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이 되는 거죠. 봅시다. 기존 세력 기득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반대 세력, 도전 세력이 있겠죠. 덤빕니다. 덤벼서 이기면 혁명, 지면 반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존 세력은 우리가 배울 거에서 어떤 세력이야? 왕이 되겠죠. 왕. 그러면 도전 세력은 우리가 배울 거에서 백성들, 시민들 하면 좋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못 나아가고요. 좀 더 있는 사람들. 평민 살짝 빠져 계시고요.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 의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의회 세력이 기존 세력인 왕에게 덤벼들어서 도전을 해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미 스포 당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혁명이라고.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긴 이야기를 우리는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야기로 첫 번째 청교도 혁명, 두 번째 명예 혁명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그러면 청교도 혁명. 즉 청교도가 중심이 돼서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시기부터 가겠습니다. 1642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에서 시기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시기 가지고 연도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즉 저게 1942년인지 40년인지 50년인지 이런 거 시험 문제 절대 안 내고요. 연도가 언급되더라도 이거는 정답을 찾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출제를 합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한 연도는 모르더라도 역사에 있어서 뭐 아셔야 돼? 흐름, 인과관계, 순서는 아셔야 되겠죠. 6.25 전쟁이 먼저야? 대한민국 독립이 먼저야?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 봅니다. 독립이 먼저야? 6.25 전쟁이 먼저야? 여기 6.25가 먼저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친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독립을 먼저 해야 6.25 전쟁이 터질 수가 있는 거죠. 독립을 했으니까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갈등을 이뤘고 그게 뭘로 표현됐어? 6.25 전쟁으로. 이해되신가요? 이게 45년인지 50년인지 모르셔도 그런 인과관계에 따라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주요 인물입니다. 주요 인물은 첫 번째로 찰스 1세. 이 친구는 뭐야? 왕입니다. 왕. 그 다음에 크로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크롬웰. 이 친구는 의회파를 이끄는 우두머리입니다. 즉 찰스 1세가 이끄는 왕당파, 즉 왕을 중심으로 한 패거리와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 즉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패거리가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먼저 전체적인 전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권리 청원이라는 거를 제출합니다. 권리 청원, 의회에서. 그 권리 청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의 재산인 세금을 우리의 동의를 받고 가져가시고요.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했을까? 아니었겠죠. 일단 먼저 보시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이 당시에 왕이죠.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셔야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데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야. 근데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거나 또 내가 왕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해버리든가 그러면 곤란하겠지. 너에게 소중한 게 뭐야? 두 가지. 떡볶이. 떡볶이. 가장 참신한 대답이네요. 떡볶이와 핸드폰. 그 다음 너에게 소중한 건 뭐야? 핸드폰 두 가지. 나. 소중한 게 뭡니까? 두 가지. 가족. 야 떡볶이 나왔는데 가족 나니까 엄청 뒤에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 다음 너 자신, 너와 너 자신. 그 다음 저요? 네. 첫 번째는요 네. 핸드폰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생각하고 있으세요. 두 가지. 고양이, 고양이와 핸드폰. 핸드폰. 이 반은 좀 특이하네요. 보통 다른 반에서는 돈과 가족을 많이 나왔거든요. 혹시 난 돈과 가족이 중요한 두 가지 들어온다 손? 아, 애들이 그냥 써보려고 부락한 거. 알겠습니다. 돈과 가족 소중합니까? 전 목숨이 소중한데. 목숨이. 야, 그럼 돈은요? 벌면 되잖아요. 벌면 되니까. 야, 봐봐. 돈과 가족과 여러분들 기타 등등 뭐 떡볶이와 고양이와 기타 등등등등 있었어. 혹시 돈과 가족은 소중합니까? 돈은 돈도 안 소중해요? 돈과 가족 소중하십니까? 네. 그러면 돈이 더 소중해요? 가족이 더 소중해요? 가족이요. 거짓말하는 눈빛을 봤어요. 봐봐. 100억 고아. 고아인데 100억을 가지고 있어. 100원을 가진 가족. 100원은 되구나. 네? 죽은다고요? 야, 됐다. 봐봐. 그냥 물어본 거야. 자, 봐봐. 소중한 두 가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돈과 가족 또는 내 목숨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느끼겠지. 저 당시에도 비슷하게 중요한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즉 왕이시여 우리의 소중한 돈과 나의 목숨을 조금 지켜주십시오 하고 뭘 한 거야? 권리 청원을 한 거야. 권리 청원. 권리 청원을 통해서 내 세금, 내 돈을 너무 마음대로 함부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동의를 좀 얻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를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체포와 구금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지. 즉 내 목숨 함부로 가져갈 수 없게끔 하는 거야. 왕이 이걸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고 싶겠지만 뭘 받아야 돼 나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승인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제안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봐봐.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집 사줘. 하면 엄마가 뭐라 할까?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미친 거 아니야 할 거야. 그런 말 꺼내 안 꺼내? 안 꺼내. 안 꺼내지 왜? 나도 미친 게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봐봐. 엄마 오늘 나 저녁에 치킨 먹고 싶어. 엄마 뭐라 그래? 내일 먹어. 내일 먹든지 오늘 우리 딸 먹고 싶었어? 사줄 수도 있잖아. 즉 어느 정도 상황적 배경이 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의 의회의 힘이 키워져 있으니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되셔? 그래서 왕은 받아줍니다. 근데 이거 받아는 좋은데 니네가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한동안 부르지 않다가 10여 년 후에 다시 의회를 소집합니다. 의회를 다시 소집한 이유가 뭐야? 돈 받으려고. 그지? 돈. 전쟁 준비를 하면서 돈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 돈을 내라고 했더니 돈 내 안 내? 네요. 봐봐. 아까 100억 고아였어. 100억 고아. 근데 딸을 낳았는데 엄마 미워 하면서 집 나가버렸어. 그러더니 10년 정도 후에 나타나가지고 엄마 집 사줘. 엄마 나 차 사줘.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봐봐. 자기 피부치도 안 사준다는데 왕이 불렀다고 와가지고 10년 만에 불러가지고 세금 내라는데 내겠어? 안 내줘.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요. 그 다음에 비판합니다. 네가 정치를 똑바로 안 했잖아, 못 했잖아 라고 비판을 한단 말이야. 이해되죠? 왕이 빡쳐 안 빡쳐? 빡치지. 아주 빡치지. 어떻게 화나면 어떻게 막 부셔버려. 그렇지. 왕도 너네들을 부셔버려. 그래서 무력으로 탄압해. 너네 맞고만 있을 거야? 아니요. 어떻게? 같이. 같이 패거리죠. 그게 우리는 내전으로 발생하면서 왕이 목숨을 날아가게 되면서 끝나게 되면서 혁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권리청원이 승인됩니다. 1628년도에 권리청원이 승인돼. 이 권리청원의 내용은 뭐였지? 땅 죽이는 거. 세금을 동의를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은 하지 말아주세요 였죠. 권리청원이 승인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꼴도 보기 싫으니 꺼져버려. 해산합니다. 의회를 해산해요. 1629년에. 그 다음에 다시 돈이 필요해. 의회를 소집하죠. 돈 내놔. 돈 좀 주세요 여러분들. 의회를 소집하는데 의회가 와서 돈을 순순히 내놓지 않죠.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요. 거기에다가 실정을 너가 정치 똑바로 못했잖아 비판합니다. 왕은 기분이 나쁘죠. 너희를 부셔버리겠어 하면서 무력으로 탄압을 합니다. 맞고만 있을 거야? 아니요. 그럴 순 없죠. 무력으로 탄압하니 내전이 발생합니다. 누구와 파?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발생하게 되죠. 즉 왕을 중심으로 따르는 왕당파와 의회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우는 의회파가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초반에는 왕당파가 유리했는데 이제 크로멜이 이끄면서 의회파가 유리하게 되면서 찰스 1세가 처형당해요. 예, 목숨을 잃게 됩니다. 처형당하게 되고요. 찰스 1세가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 다른 왕이 나오면 혁명이 아니겠죠.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공화정으로 갑니다.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이제 이렇게 청교도혁명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공화정은 왕이 없다 그랬어. 왕이 없다고 해서 우두머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우두머리가 누가 되냐? 우리 크로멜이 호국경이라는 책으로 이제 우두머리가 되게 되죠. 근데 이 크로멜이 우두머리 하는데 독재합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독재를 해요. 거기에다가 청교도의 엄격한 윤리,
청교도의 윤리를 엄격하게 강조하죠. 청교도는 뭐였어? 종교. 뭘 강조해? 믿음.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죠. 그래서 전국에 술을 못 먹게 금주령을 내립니다. 술, 알코올, 술을 먹지 못하게 금주령을 내려요. 왜요? 술이 먹지 못하게 금주령을 내리는 이유 뭐냐?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술 좋아했던 사람들 어떨까? 민중들의 불만은 엄청나게 많았겠죠. 불만이 쌓여가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항해법을 제정하면서 영국과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 국가들은 영국의 배 또는 영국 식민지의 배만 이용하게끔 되었습니다. 이러니 크로메리에 대한 여론은 썩 좋진 않았겠죠. 그래서 크로메리 죽고 나자 다시 뭐가 복구되냐? 왕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왕은 누구? 누구? 찰스 2세. 찰스 2세. 찰스 1세 아들 찰스 2세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청교도 혁명은 완벽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청교도 혁명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혁명 뭘 보러 가셔야죠? 명예혁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예혁명의 시기는 언제? 1688년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혁명이 끝난 지 약 40년 정도 후에 명예혁명이 있었는데, 명예혁명이라는 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약간 유추는 가능합니다.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야. 청교도혁명은 피를 봤죠. 내전으로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왕의 목숨까지 쳤는데, 명예혁명에서는 그런 피 보는 거 없이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명예혁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시면 찰스 2세의 형제 제임스 2세, 다음에 메리와 윌리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나오니까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이 찰스 1세의 가계도를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1세가 있고요. 찰스 1세의 동생, 아들 찰스 2세가 있어요. 그의 형제 제임스 2세가 있고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가 있습니다. 그의 남편 누구? 윌리엄. 쉽게 이제 생각하시면 찰스 1세와 찰스 2세는 청교도혁명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죠. 청교도혁명 당시 처형당했고 청교도혁명 끝나고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면서 찰스 2세가 왕으로 올라왔고요. 이 제임스 2세와 메리와 윌리엄은 명예혁명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는 청교도혁명 다시 처형당했고 찰스 2세가 다시 왕정을 복귀했고 그 왕 찰스 2세가 죽고 나자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을 물려받았고 제임스 2세가 전제 정치를 펼쳐요. 지 마음대로 정치를 펼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가 어때? 보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어이 왕 살려는 드릴게. 뭐 하셔라? 내려와라. 그러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올리는 게 명예혁명의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일단 제임스 2세와 메리와 윌리엄이 주요 인물이 되고요. 세 번째 전개로 가시면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임스 2세 전에 찰스 2세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찰스 2세는 왕을 하다가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2세가 그 왕을 물려받고요. 이 제임스 2세가 전제 정치를 펼쳐, 즉 마음대로 정치를 펼치다 보니 의회가 보기가 매우 불편한 거야. 그래서 제임스 2세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살려는 드릴 테니 꺼져 주십시오. 다른 말로 왕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제임스 2세 이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왜? 안 그러면
뭐가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화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왕을 끄집어 내린 게 누구야? 의회. 왕을 만든 게 누구야? 의회. 이때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은 누구야? 의회가 되겠지. 메리와 윌리엄이 왕은 됐는데 왕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권력이 셀까? 그래서 허수아비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가 원하는 걸 줘야겠지. 왕이 됐으니 최소한의 명예는 지켜줬잖아. 그러면 의회가 원하는 게 뭐야? 나의 소중한 돈, 나의 소중한 목숨, 이런 게 되는 거겠지. 즉 권리청원 때 요구했던 거랑 똑같은 비스무리한 걸 요구합니다. 물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일단 기본값의 공통점은 세금 동의 없이 걷지 마시고요. 우리를 불법적으로 체포와 구금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139페이지 밑에 권리 장전 내용이 있는데 별표 쳐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왕이 땡땡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땡땡의 승인 없이 국왕을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행위는 위법이다. 땡땡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땡땡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땡땡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일단 이 땡땡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말은 의회가 되겠죠. 자, 하나씩 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왕이 땡땡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말은 왕도 뭐 밑에 있어라? 의회 밑에, 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기존에는 왕은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었어? 신으로부터 왔었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즉 왕의 권리와 권력과 권위는 어디서 온다? 신. 나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신의 대리인이야. 내 뜻은 그 누구의 뜻? 신의 뜻이야. 나에게 대드는 거 누구에게 대드는 거야? 신에게 대드는 거와 다를 바 없는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쥐었지만 이제 뭐 밑으로 오는 거야? 왕은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회 승인 없이 국왕 마음대로 세금 거두어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돈 허락을 받고 거두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동의 없이 평상시에 상비군을 징집한다. 상비군이라는 게 뭐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이걸 줄여서 상비군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비군을 늘리지 말라고 하는 건 뭐야? 이유가 뭐야? 그죠.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뭉쳐서 왕을 좀 누를 수 있었죠. 근데 아무리 약한 왕이다 하더라도 귀족 중에서 그런 귀족 중에서 제일 센 친구가 왕이 됐었단 말이야,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금 왕을 잡아놨지만, 왕을 눌러놨지만 왕이 군대를 늘리면 언제든지 우리를 전부 다 그죠, 썰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 함부로 마음대로 군대를 늘릴 수 없게끔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한 내용을 의회 밖에서 이걸로 처벌받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뭐냐?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왕이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모여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앉아있다고 모두 우리의 편이라는 보장은 없죠. 만약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막 교장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쪼쪼쪼 가가지고 얘가 스파이였어. 쪼쪼쪼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이 선생님 뭐라 했어요 라고 일러. 그러면 교장 선생님 날 뭘 어떻게 할까? 부르겠죠. 혼내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구 무서워서 여기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자, 그러면 권리정전까지 이해했고 이제 전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 그러고 나니 마음대로 정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제임스 2세. 살려는 드릴게. 더 이상 왕에서는 물러나십시오.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올려? 그의 딸과 사위인 메리와 남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죠. 추천해서 올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메리어 일련 왕이 됐으니까 와, 나 진짜 센 왕이야. 이거야? 아니요. 아니지. 의회에 꼭두각시 허수아비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가 원하는 거 줘야겠죠. 권리 장전을 승인해 줍니다. 이 권리 장전을 승인해 주면서 어떻게 됐냐? 입헌 군주제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139페이지 마지막 문장 밑줄 끄 주십시오.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즉슨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치는 인정해 드릴 테니 통치는 누가 한다? 의회가 하겠다. 즉 위에 있어라. 법 터두리 안에 군주로서의 인정을 해 드릴 테니 거기 계시고 빠져 계시고 실제 권력은 누가 쥐겠다? 의회에서 쥐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청원과 권리 장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권리 청원과 권리 장전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 모두 다 세금과 체포 이런 것들을 같이, 즉 의회의 권리를 좀 더 지켜주십사 하는 게 공통점이고요. 권리 청원과 권리 장전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번씩 두 개의 문서를 줘요. 자료를 주고 이 문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권리 청원은 아직까지는 좀 더 존중하는 느낌으로 가요. 왕이시여 우리의 권리를 조금 존중해 주시옵소서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 권리 장전에는 몇 조 해가지고 국왕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디 건방지게 왕한테 국왕이란 말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야? 의회가 힘이 훨씬 더 강력해졌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런 자료가 두 개가 제시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뉘앙스에서 그리고 국왕이라는 포인트를 찾으셔서 권리 청원과 권리 장전을 구분하셔서 문제를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